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우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20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같이 열심히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시험인데 긴장하지 마시고 특수 문형인 10탄과 19탄, 20탄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가시면 쓰기 제2부분까지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배점이 높은 쓰기를 확실하게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 중에서는요, 기출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을 해커스 교재로 다 져보셨다면요, 이제는 오스 중에서 쌤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가지고 완벽 분석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9월 기출 문제에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빼이자 구문이 보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빼이자에 관련해서 어떤 게 정답이었는지 한 3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순배열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한국어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장실의 거울이 아주 깨끗하게 닦였다, 닦아졌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洗手间的镜子被擦得特别干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맞춰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빼이자 개사였죠. 한국어에서는 전치사를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95는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빼이 뒤에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행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위자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요. 그래서 빼이자 구문에서도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일하게 개사 중에 빼이만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이자 구문 중에서도 행위자 생략된 경우의 수, 누군가에 의해서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떨 때 생략이 되냐면요.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할 때 행위자가 아니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 환경에서는 빼이 뒤에 행위자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있나요, 여러분? 이름절 동사, 특히 혼수변을 가지고 있는 부수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반드시 시험 전에 암기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도보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정도보호가 해석이 되지 않지만 직역을 하자면 닦은 정도가 그리고 그대는 정도보호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정도보호로 사용될 수 있는 품사들이 정도부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술어 닦는 정도가 차더. 그 뒤에 정도보로 쓸 수 있는 섭의 깐징을 기타 성분으로 보어로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이는 당연히 계사로서 부사어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빼이 뒤에 누가 생략이 됐다. 행위자가 생략이 됐더라.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닦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을 뭐라고 할까요? 시소지에 손을 씻는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거울, 여러분 거울도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아주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시험에 나오면 기가 막히게 10월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요런 문구들은 암기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의 거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닦아졌습니다. 끊어읽기는요, 여러분, 빼이드의 행위자 생략됐으니까요. 요렇게 살짝 끊어서 읽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洗手间的镜子被擦得特别干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洗手间的镜子被擦得特别干净. 쓰기 제2부분에도 응용해 보실 수 있어야 하겠네요. 화장실의 거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닦여졌습니다. 닦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화장실은요. 손을 씻는 칸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듣기에 위생칸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생, 이거 청소하는 표현에서 많이 나와요. 위생, 웨이성이었어요. 그러면 위생칸이라고 해서 동일합니다.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웨이성지엔이라는 다른 바꿔서 나오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洗手间뿐만 아니라
卫生间요런 표현들도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랑 중국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화장실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洗手间在哪儿? 화장실 어디 있어요? 卫生间在哪儿?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요런 질문은 꼭 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까지 연결해서 화장실의 거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닦아졌습니다. 洗手间的镜子被擦得特别干净. 요렇게 9월 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특수문형 중에 가짜 구문도 많이 나옵니다. 10탄 꼭 연계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짜 구문의 사촌입니다. 빼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구문과 빼이자 구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서 쓸 수 있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난이도 높다 그랬잖아요. 빼이 뒤에는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행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류하다, 交流. 발음 비교해 보세요. 교류, 交流, 교류, 交流. 딱 듣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류회. 저는 여기서 모임 정도라고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모임, 交流会. 자, 요 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수로 위주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스케줄을 배정하다, 안排. 우리는 안배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발음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배정했습니다. 안排짤. 짤이 나왔으니까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로 쓰였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짤과 홍할 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겠죠. 여러분, 요일이라고 했을 때요. 싱치를 많이 써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 요일은요. 싱치. 그런데 현재 막상 가면 주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싱치티엔 아니면 싱치르라는 표현을 쪼를 썼을 때는 쪼르라는 표현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 언제일까요? 일요일 오전, 쪼르 상우. 그러면 수로 먼저 잡아보실게요. 배정했습니다. 안排在, 在 뒤는 장소와 시간이 나오는데 연습 문제 첫 번째에서는 관련된 제시어가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안排在 周日上午 이렇게요. 그러면 빼이 계산대 행위자 없죠? 그러면 부사어 자리에 빼이 딱 넣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흐름 아셔야 되겠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9월 기출 문제처럼 빼이 뒤에 행위자가 생략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야 되고 주어 자리에는요. 교류회, 즉 모임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만 기억해 주시면 그 해당하는 어휘들만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만 배치해 주시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交流会被安排在周日上午 구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자 구문이나 빼자 구문 쓸 때요. 반드시 수어 뒤에 기타 성분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어 등이 사용될 수 있더라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모임이요.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交流会被安排在周日上午까지 정리해드리렵니다. 빼이자 구문에서 행위자 생략되면 나름대로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띄우는요.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띄우는 어디에 던지다, 버리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던졌다, 버렸다, 띄우짤 이런 표현들 은근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자, 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위자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위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먼저 살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우개라는 관련된 제시어가 굉장히 쓰기제 이 부분에 많이 나오면 지우개임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단어일 것 같은데 명사잖아요. 근데 많이들 놓치세요. 지우개, 시앙피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띄우짤 어디에 버렸나요? 어디에 던져버렸습니까? 짤이 되는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는 시간이 나왔고요. 지금 이 연습 문제 두 번째에서는 장소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라지, 쓰레기통, 라지통. 사급에서 필요한 명사입니다. 쓰레기통 안에 던져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묶어야 될 것 딱 매칭해 주시면 되겠죠. 띄우짤, 라지통리. 그러면 무엇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문장 구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디의 이 문제에서는요. 행위자가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수로 먼저 잡아볼게요. 어디에 던져버렸다, 버려버렸다, 띄우짤. 장소 나왔어요. 결과보로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띄우짤, 라지통리. 띄우짤, 라지통리, 러까지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요? 부사어 베이 넣어주시면 되겠고 베이 뒤에 띠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여러분? 주어 자리에 당하는 어떤 것. 그래서 지우개는요. 남동생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치앙피 베이 띠디 띄우짤, 라지통리了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치앙피 베이 띠디 띄우짤, 라지통리了 지우개는요. 남동생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던져졌어요.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습 문제는요. 난이도 중정도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탄과 19탄과 20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주 시험에 나오는 1순위 받자 구문 특수문형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빼이자 구문 그리고 랑이란 사역동사를 쓴 겸어문 이 세 개는 저는 기초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는 문형이기 때문에 요런 문형들을 잘 익혀 놓으셨다가 회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여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개가 남동생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치앙비 베이 띠디 띄우짤 라지 통리了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자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죠. 자, 여러분 요거는 많이 틀려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이 뒤에 행위자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잡냐면 베이 타 그녀에 의해서 요거를 딱 잡아요. 여러분 누가 무엇에 의해서 되는지는 20%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있다고 해서 베이 타를 무조건 먼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수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타급 필수 명사에 썼죠. 매료되다, 시인, 페이자 구문에 대했으니까 매료되었다. 그래서 수로 자리에 먼저 시인러, 기타 성분까지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부사어 자리에 빼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녀에 의해서 매료되었다. 그럼 주어 자리 성분에 요 아이가 들어가야 되나요? 읽어볼게요.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가 그녀에 의해서 매료되었다. 이상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0% 해석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요? 바꿔야 되겠죠? 그녀가 그죠? 이렇게 뭐가 부사어고 뭐가 주어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녀가 그죠? 타, 빼 무엇에 의해서요?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에 의해서 매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 세 번째도 그냥 기계적으로 빼이 뒤에 타를 적는 학우님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곳곳에 함정이 있으니까요. 꼭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술어 잡고 그 다음에 1차, 2차 확장해 나가는 연습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에 의해서 매료되었습니다. 他被眼前美丽的景色吸引了.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他被眼前美丽的景色吸引了까지 넣어드릴 거고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종종 시험에는요. 매료당했다라고 해서 결과보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살다라는 동사가 결과보호로 사용이 되어서 시인러도 쓸 수 있지만 시인주러 매료되었습니다. 시인주러 시인주러 이렇게도 응용이 되는 거 한 번 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쭈라고 해서 그냥 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연습 문제 네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틀릴 만한 문제를 가지고 왔었어요. 자, 앞서 19탄에서요. 나로 하여금 제일 상심케 하는 것은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요런 거 배웠어요. 랑이라는
구조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성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95번도 제가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틀리는 함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동사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주제는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탄부터 10탄까지 그리고 11탄부터 20탄까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다양한 것들을 넣어 드렸어요. 그중에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너무 좋습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수한 优秀 그러면 더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누구를 연결해 주셔야 될까요? 명사 딱 연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칭찬하다, 表扬 요것도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정한 수로는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어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가 이 문제에서는 수로입니다라는 것을 빨리 체킹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人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빼이 되는 행위자 나오니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섣불리 문제를 풀더라고요. 제일 먼저 수로 잡겠습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值得. 그러면 여러분 优秀的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수한 사람은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수로 이하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로를 먼저 장착을 시켜 주셔야지만이 누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수한 사람은요. 优秀的人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值得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배치될 수 있는데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목적어 안에 뭐가 들어갔다? 빼이자 구문이 들어갔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요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빼이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수로 자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빼이자 구문이 실제적으로 수랍해서 부사어로 쓰였는지 이 문제처럼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는지 요런 것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사람은요.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优秀的人值得被表扬。优秀的人值得被表扬。优秀的人值得被表扬까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섣불리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6대 문장 성분에 의하여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을 살피는 과정이 쓰기 제1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더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의 거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그러면 洗手间的镜子被 끊어주시고요. 아주 깨끗하게 닦였다. 擦得特别干净. 洗手间的镜子被擦得特别干净. 여러분 9월에 빼이자가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10월에는 바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구조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모임이 일요일 오전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모임을 교류회라고 직역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交流会被安排在周日上午。交流会被安排在周日上午。交流会被安排在周日上午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개가 남동생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橡皮被弟弟 그러면 어디에 던지다, 띄우, 그 다음에 그 뒤에 결과, 在 요런 뉘앙스를 학습해 주셔야 돼요. 丢在垃圾桶里了。橡皮被弟弟丢在垃圾桶里了。橡皮被弟弟丢在垃圾桶里了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눈앞의 아름다운 경치에 의해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어고 행위자가 빼이자 구문 뒤에 들어가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가지고 왔고요. 他被眼前美丽的景色吸引了
타베 옌치엔 메리的 景色 시인 여기다가 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시인 주러 이렇게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타베 옌치엔 메리的 景色 시인 주러 좋습니다. 요렇게 복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난이도 쭉 올라갑니다. 난이도 상. 우수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뭐 말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를 생각해 주시면서요. 优秀的人值得被表扬。优秀的人值得被表扬。优秀的人值得被表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넘게 열심히 준비하셨습니까? 혹여나 또 주말반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또 저녁반도 막 졸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우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틈틈이 저는 유튜브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이런 강의들을 또 길지 않게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회사원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취준생들도 그렇고요. 꼭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기출 자료를 100%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스중을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합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이룰 수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떤 학우님은 제 강의를 10번씩, 20번씩 봐도 6대 문장 선문은 선생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6대 문장 선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감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좋은 문장들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암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대 문장 성문을 설명해 드리긴 하지만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읽으면서 또 쇼츠에 제가 사급에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해서 또 짧은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읽는 연습 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제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지 말고 영상 조금만 보고 복습하고 그리고 편히 주무시고 저도 내일 하급도 볼 거고요. 5급도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또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